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3년 4월 5일 새벽입니다. 요즘 최근에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지난 3월 이 매경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3월 17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른바 서울링에 대한 견해를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. 뭐 여러분들 다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다 이제 봐온 풍경입니다. 이게 서울시가 지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이른바 서울링의 이 조감도입니다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이 2000년도에 정부에서 행한 천년의 문, 그때 설계된 천년의 문, 그것도 사실은 서울링이라는 표시로 광고를 했던 똑같은 이름의 링입니다. 그러니까 모양이나 이것이 놓여지는 위치, 그러니까 당시 천년의 문은 이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바닥 그 레벨에, 그러니까 일반 평지에 놓여 있었다면 약 10만 평당에다가 이번에는 위에 난지도, 그러니까 거기가 평화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난지도 꼭대기에다가 이제 약 직경 180m로 짓겠다는 차인데, 그걸 이제 당연히 보시다시피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뭐 모양이 거의 똑같죠. 지금 이쪽에 이 왼쪽에 보이는 이것이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직경 180m의 서울링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이것이 직경 200m를 하게 된 것은 아마 2000년이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의 상징적인 숫자로 아마 2200m로 이게 더 큽니다. 사진은 이게 더 작아 보이지만 이게 더 큽니다. 근데 이제 이것을 서울시가 지난 3월에 발표할 때 이것은 저는 이 말을 좀 믿지 않습니다만은 매경신문 얘기로는 3월 19일 날짜 매경신문 얘기로는 오세훈 현 시장께서 이 고리 모양, 이 링 모양은 내 생각이다. 즉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당시에 천년의 문을 직접 설계했던 당사자 입장에 봐서는 좀 많이 터무니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작년 말 지난 12월에 서울시에 가서 당시에 2000년 그때 설계했던 도면들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발표를 다 구체적으로 해줬었답니다. 경고에 대한 얘기라든지 했는데 그 3개월 후에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옛날에 그린 천년의 문과는 별개의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별개의 디자인이다라고 또 시장이 직접 자기 아이디어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매경신문에서는 지난 3월 19일에 이거는 당장 말하자면은 이 저작권 문제에 시비가 있다 하는 대로 발표를 했습니다.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객관적인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서울시에서는 이 링에 직경 180m 링의 외곽으로 곤도라 36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, 그러나 당시 2000년 당시에 설계했는 천년의 문에서는 이 곤도라가 본래 이 내부에 30개가 돌아갔습니다. 30개. 개수도 비슷하죠. 그러나 실시 설계를 하면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곤도라, 그러니까 탑승객 25명이 타는 곤도라를 4개만으로 축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본래 설계가 30개였었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줄여들었을 뿐이지 서울시가 36개를 키웠다고 해서 이거와 뭐 유사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. 특히 또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은
이 곤도라가 외부에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꼭대기를 통해서 그 링의 외부를 돌아갔다면 당시 설계 2000년대에서는 링이 이 곤도라가 이 내부에서 돌아갔습니다. 얼핏 생각하면은 외부에서 돌아가면 뭐 경치가 더 잘 보일 것이지만은 이 안에서 30개가 돌아갈 때 이 직경 거리가 약 200m 정도 되니까 200m 정도만 까마득한 거리입니다. 사실은 거기에 작은 곤도로 돌아가는 이 풍경이 뭐 시각적인 방해가 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링이 돌아가다가 땅 진 표면에 닿는 부분에서 링이 계속 회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돌아갈 때는 어떤 기술을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불편하겠죠. 이부분의 기출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. 그러니까 내부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뭐 기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외부로 돌아가는 링을 아마 동영상까지 다 만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정도면은 굉장한 작업을 한 겁니다. 예, 설계상에. 그런데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그 작업을 했는 설계자 혹은 디자이너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의아스러운 거죠.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물론 세계적인 어떤 이 구조물을 세계 유일한 스포클리스, 즉 이 안에 어떤 자전거로 말하면 이제 살이 없는 구조로 세계 최대의 구조물을 서울시가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그걸 디자인했는 사람이 없다. 아직 발표를 하지 않는다. 굉장히 모순이고 또 그런 것을 지르려면은 공모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느닷없이 형태가 완성된 모양을 동영상까지 해서 보인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말하자면 접근 방식이 발표하는 방식이 좀 서툴렀다, 올바르지 못했다 하는 것도 제 개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 본래 설계했던 사람들 그리고 각 언론들이 나타난 결과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같습니다. 해서 저는 이제 처음 이 설계를 했던 사람, 그러니까 2000년에서 어떤 과정을 밟았냐면은 1999년으로 기억합니다. 99년 10월 달 무렵에 새천년 그 말하자면 한국을 상징할 기념 조형물을 설계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 36개 작품 중에서 이 작가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 심사위원으로는 장서궁, 지순, 김진균 서울대 교수였죠. 또 강석원, 그다음에 고주석 등 당대 말하자면 누가 보더라도 저명한 작가분들이 교수님들이 이걸 선정했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. 근데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뭐 만장일치로 당선이 되었다 그래요. 이 당선된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 아마 당시에 젊어서 잘 기억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잘 알려진 이 건축가죠. 그런 당시에는 37살 살에 이은석 교수하고 또 여기 몇 사람의 명단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건축사 젊은 33살 정도의 그러니까 우대성, 조성기, 김현종 그런 32세 정도의 아주 젊은 건축사들을 하고 그 37살 이은석 경희대학교 건축가 교수였습니다.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은석 교수가 아마 전체 디자인 리더로서 설계를 해서 이 당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 최근에 이은석 교수하고도 많은 통화를 해서 당시의 상황을 직접 들었고 신문에 났는 것도 종합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때 당선을 해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 이제 새천년 인물을 디자인하기로 결심을 한 분은 아마 당시 문화부 장관을 그만두신 새천년 위원회 위원장인 당시 이어령 선생께서 이 공모 아이디어를 내서 작품을 냈던 건데 이게 이제 당선하고 난 다음에 원체 이 구조물이 좀 난해해서 처음에는 캐나다에서 풍등 시험을 했는데 거기다 이 도저히 풍등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했었는데 나중 영국의 유명한 그 오브 아랍 아시죠? 오브 아랍에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
마침내 실시 설계를 다 거의 완성 단계까지 하게 되었더랬습니다.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2001년에 아마 그 해일 겁니다. 그해 이해령 장관이 이해령 장관은 그 전에도 그만뒀죠. 그러나 새로운 그 김한길 그 문화부 장관, 이해령 장관이 옛날 사위이기도 했죠.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새천년 문 프로젝트를 그냥 취소시켰습니다. 뭐 예산상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기타 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어요. 취소를 시켰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이해령 장관 밑에서 차관을 하던 신현웅 차관이 세천위원회 이걸 이제 책임자로서 재단법인 뭐 세천년 위원인가 여기서 이제 이걸 뒤를 맡아서 총괄 책임을 지고서 이걸 실질 설계를 이끌어 나가다가 이 정부에서 설계비를 한 푼도 안 줬어요. 한 푼도 안 줬었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물론 이제 신현웅 씨 아마 그 당시에 제가 2000년 그 무렵에 그 문제점을 신현웅 씨한테 직접 듣고 또 설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제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.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해결했다는 얘기도 듣고. 근데 그 캔슬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그냥 설계비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. 외국에 또 일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. 그래가지고 제가 신현웅 씨 최근에 글에 의하면은 이 법을 통해 가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성소해서 설계가 다 끝나고도 한 7년 9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22억이 가는 설계비를 뭐 받아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말하자면은 피땀 흘려서 했는 작업이 또 이분들은 또 재밌는 얘기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취소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사모 즉 천년의 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어떤 그런 그 모임을 또 운영까지 해왔대요.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서울시가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또 그때 자료를 주고 설명하게 되니까 굉장히 희망이 부풀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?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겠어요. 그런데 저는 3월 17일 서울시 발표는 이거는 표절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시장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다 하고 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각 신문에도 이제 이 말하자면 저작권에 대한 시비라든지 뭐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,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이 누가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저작권 문제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고 보여진다. 뭐 누가 보더라도 모양이 우선에 똑같으니까 그걸 뭐 중국이나 혹은 일본에 있는 그 갖다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고 오히려 이 두 개는 완벽히 개념이 같은 그리고 장소도 비슷하고 모든 디자인 컨셉이 거의 똑같은 이것을 가지고 23년이 지난 다음에 전혀 별도의 아이디어라고 발표한 서울시는 좀 성급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근데 이제 당시 그 새천년위원회 이해령 위원장이 이 안을 기획하는 공모를 할 때 사실상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. 왜냐하니까 이 위치가 이게 답니다. 이 위치가 보시다시피 한강과 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사이에 이렇게 좀 고리가 막혀 있는 거니까 마치 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창 설계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입장에서는 뭐 이 천년의 문이 그 경기장을 갖다 풍경을 가로막는 느낌을 저는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장관에 의해서 캔슬 됐을 때 저는 뭐 그냥 얼핏 뭐 잘 됐다. 캔슬 됐는 게 잘 됐다. 제가 이런 얘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얘기 들으면은
그 이은석 교수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? 근데 거기다 또 이현영 교수는 이런 아이디어를 했어요. 제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한창 설계하는 그 과정이었을 때도 2000년에 얘기를 하면서 2000년에 이걸 하나 짓고, 천년의 물을 짓고, 다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12개의 물을 더 계속해서 지어 나가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마치 그런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협의가 다 되어서 결정난 것처럼,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 뭐랄까 좀 감성적 아이디어를 갖고 그냥 그게 마치 최종 결론이 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발표해서 제가 좀 뜨악했던 기억이 납니다, 사실은. 그러나 어쨌든 그 아이디어는 이 새천년문과 함께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겁니다. 뭐 저 얘기 좀 나중에 얘기는 다른 별도로 얘기를 있긴 한데, 그러다 보니까 여령 교수는 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도 뭐 지붕이라든지 뭐 형태의 많은 변경을 비전문가로서 전문가 이상의 아이디어로 고집을 해서 제가 참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. 뭐 결국은 제 뜻대로 공사가 다 돼서 다행입니다만, 이건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생각이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걸 지금 새천년 임무는 서울 링안 이름도 사실상 같습니다. 그리고 컨셉이 같고 장소도 비슷하고, 또 곤드라가 본래 서울시는 36개를 하고 옛날에는 뭐 4개밖에 없었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30개 정도로 똑같이 했었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30개의 링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내부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. 다음은 그 밖으로 돌렸다. 밖으로 돌리는 게 원래 기술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저작권 시비가 생기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2000년 당시에 천년의 문 이 설계자들은 여기 곤드라를 내부에 돌리고, 이 내부에 텅 빈 이 공간은 밤이 되면 이제 빛의 조명이 되겠죠. 그러면서 이 안에 계단이 이렇게 이제 비상 계단이 되게 되겠다. 계단에 2000개의 계단을 넣고 맨 꼭대기를 곤드라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계단을 통할 수도 있는데, 여기다가는 전망대를 뒀습니다.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북한 개성 땅까지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의 그 RWDI라고 하는 유명한 풍덩 시험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곳인데, 여기서도 풍덩 시험을 했다 초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. 그러나 그 후 다시 영국의 유명한 오버알압에서 그 구조를 해결하고 실질 설계를 다 했었는데, 또 김한길 장관이 이 프로젝트를 그냥 본격적으로 캔슬해서 설계자들은 고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피눈물이 나는 막 고생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러던 차에 새로 딱 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별개다. 똑같은 걸, 거의 똑같은 걸 놓고 이거는 별개다라고 기존 당선자, 실시설까지가 했던 그 당선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현재 서울시의 입장을 보면은, 제가 생각해도,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. 그리고 반드시 이 서울링을 올리려면은 뭔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이 2000년 당시에 설계했는 이은석 교수 등을 위한 어떤 저작권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만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미리 하게 됩니다. 또 말씀드렸듯이 이 꼭대기는 전망탑, 이게 2000년 당시에 천년의 문 할 당시에 여기 전망의 어떤 스케치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방금 뭐 장난삼아 그린 그림인데, 이게 직경 180m든 200m든 간에 이 링을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데
여기가 놓이는 데가 옛날에 그 난지도가 90m에 이 쓰레기 더미를 놨던 곳입니다. 지금 거기 한 20년 이상 이제 다져졌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을 이 거대한 구조물을 갖다가 지탱할 수는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러려면은 아마 이 밑에 뭐 콘크리트 높이를 한 100m, 예를 들어서 이 100m 높이의 거대한 막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을 세우고 그 밑에 다시 한강 그 모래벌 위에 뜬 여기다 파일을 갖다가 깊게 뭐 수천 개를 박든지 박아야 간신히 이 구조물이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2000년 당시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이 레벨을 이 월드컵 경기장에 놓여 있는 그쪽과 같은 레벨에서 이 구조물을 이렇게 올린 것이었으니까 당연히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용이한 뭐 그렇다 직경 200m가 용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가 훨씬 더 튼튼한데 이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아마 검토가 제가 어떤 구조 전문가하고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구동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그러나 이제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입장을 제가 얘기한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기 뭐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또 한 번은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여기다 유리로 된 어떤 쓰레기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탑을 만들어서 본다. 이거의 개념은 쓰레기를 왜 보겠어요? 1000년 혹은 만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여기는 20세기의 인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말하자면 일종의 최대의 유적지가 되겠죠. 20세기의 어떤 인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뭐 고대 유물을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가 보이겠습니까? 또 오래된 뭐 20세기 핸드폰이라든지 라면 봉지라든지 뭐 콘돔도 보이겠죠. 이 인류가 1000년 전 혹은 만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세계 최대의 유적지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기초를 그런 어떤 목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이 구조물을 200m 직경의 구조물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는가?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. 이 하나의 다른 얘기로 2010년에 서울시 당시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셨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당시 그 부시장 권영걸 부시장 서울대학교 디자인 담당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시죠. 권영걸 교수. 그 두 분하고 저하고 마침 그 서울시에서 그때 서울을 상징하는 디자인 51개를 뽑아서 그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디자인 51개. 그 중에 수많은 뭐 건축물도 있고 또 군성도 있고 뭐 이혜령 교수가 지적한 뭐 보자기도 왜 보자기가 서울시 상징인지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보자기 물론 이제 궁궐 보자기는 또 별도로 취급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를 아마 서울 시립미술관인가 어디선가 2000년 아마 가을인지 저 날짜를 기억나지 못하겠습니다. 전시를 할 때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권영걸 그 부시장, 그다음 디자인 담당 교수하고 저하고 맨 앞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오 시장께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나오셨어요. 내려오셨어요. 제 옆에 앉으셨을 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시장님, 디자인을 얘기하시려면은 디자이너를 먼저 중요시하게 얘기해 주십시오.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뭐, 그때 그 기억을 얼마나 중요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늘 생각에 디자인은 디자이너를 빼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. 근데 지금 서울시가 방금 보여준 이 링에 대해서는 여태 디자이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냥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. 그럼 또 어떤 편에서는 건설사의 뭐
자문을 받았다. 건설사에 뭐 디자인 자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 건설사에서 자문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그거는 좀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중에 하나는 시나 소설을 또는 그 작품을 출판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전공이 다른 겁니다. 건설회사는 시나 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에 비교할 수가 있고 시인이나 소설가는 건축사에 비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다는 건 물론 건설사를 내도 기술 있는 사람들이 뭐 자문을 해줄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디자인은 디자이너를 얘기해야 되는데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바로 그 권영걸 그 당시 그 교수님 부시장께서는 또 금년 2023년 국가건축위원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. 저도 이제 10년쯤 전에 그러니까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초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점차적으로 건축 설계나 도시 설계에 직접 기술적으로나 디자인상으로나 혹은 말하면 이 국가 행정 문제로나 그 수없이 많은 난제들을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을 보다가는 학교 교수님들 위주로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뽑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정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은 정진국 교수 한양대 건축고 제 후배입니다만은 명예교수죠. 이런 분은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제대로 배우고 와서 또 실무 디자인도 잘한 분으로 제 기억납니다. 그 다음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그 전에 여성건축가협회 또 회장을 역임하고 실제로 설계를 열심히 잘하는 김규린 씨 같은 분, 이런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 위원으로서 아주 실무적인 어떤 이 발언을 잘 하리라고 믿는데 그 많은 분들은 부딪힌 경험이 적어서 혹시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칠 수도 있다 하는 저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새로 신임하는 권영걸 교수님께서는 도시 설계라든지 또 건축 공부도 나중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을 잘 이해하시고 특히 오세훈 시장에 말하자면 이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개념이 너무 독특한 데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 옆에도 잘 보좌를 해서 그 어떤 미스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가장 그 능동적이고 기술적이고 실무적이면서도 또 정책적인 개발에 그 위원장님께서 더 잘 해주시기를 이 기회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거나 이 서울링은 본래 설계했던 사람이 이은석 교수 등 설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세계적인 말하자면 자전거 살이 없는 소위 스포크리스라고 하던 이런 원형의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